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글 읽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인문예술 01이었습니다. 로티의 자유주의 해석학.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수능에 이 지문이 나온다면 어떤 모습으로 나오고 어떤 모습으로 연계가 될까, 뭐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이 지문을 통해서 어떤 것을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될까? 우리가 수능 당일날까지, 그쵸? 이 지문의 모든 것들을 기억할 수는 없고요. 또 그럴 이유도 없고, 기억하고 내가 암기할 실익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지문의 어떤 핵심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더군다나 이 로티의 이론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한 문장 정도로 기억해 놓는 게 중요하고요. 배경 지식을 좀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자, 로티의 자유주의 해석학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부터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데일리 퀴즈인데요. 실용적 가치를 중시하는 로티의 해석학적 입장이요. 상대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왜? 자, 요걸 우리가 오늘 추론을 한번 해볼 거고요. 저는 이 질문이 실제로 지문 변형으로 사용되어서 출제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질문을 정확하게 제가 여러분들께 인사이트를 드린 다음에 이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원포인트도 미리 보고 가겠습니다. 로티는요, 진리라는 것은요, 합의일 뿐이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요, 이 수특 지문에서 요 한 문장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뭐라고? 로티는요, 어떠한 진리는 합의일 뿐이다 라고 말했다. 다시 얘기해서 절대 진리, 그러니까 타협할 수 없고 그 누구와도 합의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진리,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진리도 절대적이지 않고 서로 어떻게 하는 것이다? 합의하는 것이다.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거 절대 진리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이거는 규칙이자 법칙이고요. 모두가 맞아 라고 하는 진리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우리 진리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진리가요. 사전적으로 이 결국에 보편적으로, 그쵸? 불변적으로 알맞은 것, 옳은 것, 그쵸? 옳은 것이 진리입니다. 참된 이치, 그쵸? 명제가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 이게 진리예요. 무조건 맞는 것, 이게 진리인데 절대적으로 맞는 그런 진리는 없고, 모든 진리, 우리가 지금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야, 그건 진리지 라는 모든 문장들과 모든 개념들은요, 사실 우리의 합의일 뿐이다. 자, 요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로티의 자유주의 해석학의 즉 의미는 뭘까요? 로티가 진리는 합의일 뿐이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절대 명제들 있잖아.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해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은 나쁜 것이다. 언제나 참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쵸?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해해서는 안 된다. 이거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잖아. 근데 이 진리가요, 사실 합의다라고.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그만큼 합의가 중요하다는 거겠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만큼 합의가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누가? 로티가. 자, 그러면 우리가 데일리 퀴즈까지 그냥 바로 들어가 볼까? 로티의 입장은요, 도덕적인 상대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자, 왜? 이거잖아요. 로티 입장에서 방금 뭐라고?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요, 합의에 의해 나온 진리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게 있겠네. 우리가 어떤 사회 속에서 그들 간에 다른 합의가 있으면 사람을 죽여도 된다라는 진리가 나올 수도 있겠네. 이게 도덕적 상대주의예요. 다시 얘기해서 어떤 식으로 합의가 일어났냐에 따라서 어떤 지역에서는 도덕인 게 또 다른 지역에서는 도덕이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사람의 물건을 훔쳐서는 안 된다가요, 어떤 사회 속의 합의에 의해서 진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사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 지금도 이제 나라마다 관습이 있고 문화가 있는데요. 어떤 나라에서는 인간을 막 제물로 바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로티가 이 세상에 절대 진리는 없고 그냥 사람들 간에 합의가 있을 뿐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합의만 잘 되면 무엇이든 진리가 될 수 있다라는 위험한 문장이 참이될 수도 있어. 그 사회에서 합의만 잘 되면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도 된다. 이런 문장도 진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도덕인 것이 어떤 나라에서는 전혀 도덕적이지 않은 것이 되고 어떤 나라에서는 너무나 끔찍하게 비도덕적인 일이 어떤 나라에서는 도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도덕적 상대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말이야. 이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도덕적 상대주의. 어떤 나라에서는 도덕이고 어떤 나라에서는 도덕이 아니다? 그러면 굉장히 비도덕적인 일이 다른 나라에서는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이다. 그럼 답변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보세요. 정리하셔가지고 저한테 답변해 주시는데 결국에 이거예요. 문장의 이유는 뭐야? 결국에 어, 합의에 의해서 비도덕이 도덕이 될 수도 있다요. 그렇죠. 합의에 의해서 상대적인 거죠. 사람들끼리 합의만 잘하면 이제 그 사회에서 비도덕적인 것이 또 어떤 사회에서는 도덕이 될 수도 있다. 그럼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해되죠? 무슨 말? 이런 비도덕적인 일들이 도덕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간단하게 우리가 지문을 보면 이런 겁니다. 자, 로티가요.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철학을 새롭게 해석하고자 하는데 자, 일단 로티가 기존 철학을 새롭게 해석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그쵸? 요 어떤 것을 바탕으로 삼았냐면 1번이 언어게임론이에요. 언어게임론이 뭐래? 자, 여기죠. 소위 진리라는 것, 모든 진리들은 그냥 언어게임의 규칙에 기반한 것이다. 심지어 여기 중요하죠. 이 게임의 규칙은요. 어떻게 된 거야? 합의된. 우리끼리 합의된 규칙에 따라서 진리가 만들어진다. 내가 아까 했던 얘기하고 상통하죠? 모든 진리는 뭐라고요? 합의라고요. 우리끼리 미리 합의한 언어게임의 규칙에 따라서 진리가 결정되는 거야. 그럼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 합의가 중요하다. 그럼 어떤 비판이 이뤄질 수 있다? 합의만 잘 되면 무엇은 도덕이고 무엇은 도덕이 아니고 이런 것들 도덕적 상대주의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즉 사람을 죽여도 된다라는 합의가 있다면 사람을 죽여도 된다가 진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도덕적 상대주의에 대한 비판까지 이어질 수 있다. 요걸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전체로는 뭡니까? 결국에 어떤 절대 명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개별 명제들이요. 자, 이게 이런 말이죠. 어떤 명제가 맞으려면 다른 명제가 맞아야 되고 또 다른 명제가 맞으려면 또 다른 명제가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절대적인 명제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명제들은 상대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절대 진리, 절대 명제는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네요. 모든 명제와 모든 진리와 모든 지식들은 다 상대적인 거야. 자, A라는 진리가 맞는 이유는 B라는 문장이 맞기 때문이고 B라는 문장이 맞는 이유는 C라는 문장이 맞는 이유야. 뭐 이런 겁니다. 자, 이런 거죠. 자, 뭐 이런 거예요. 물리 법칙을 어떤 법칙, 절대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물리 법칙이 필요해. 그러니까 절대적인 법칙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법칙들이 상대적으로 내가 맞으니까 너도 맞는 거야.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 하나의 진리, 단 하나의 법칙, 뭐 모든 것을 포괄하는 단 하나의 절대 진리 이런 건 없다 이런 거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모든 이론에 궁극적인 토대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 이 궁극적인 토대가 아까 내가 얘기했던 절대 진리야. 절대 진리. 합의에 의해서 양보할 수 없는 절대 진리. 그런 건 없어. 왜냐하면 절대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명제는 없거든. 모든 명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1 더하기 1이 2다. 선생님 이거 절대 진리 아니에요? 그건 절대 진리가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합의일 뿐인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뭐 1이라는 숫자에 대한 어떤 그 1은 1이다라는 명제, 그리고 또 뭐 1, 뭐 하나와 하나가 더했을 때 뭐 두 개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어떤 뭐 물리 법칙들, 그런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단 하나의 절대 명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명제는 상대적인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진리성이 상대화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자, 밑에도 마찬가지죠. 결국에 루틴은요. 규칙 속에서 모든 명제의 의미가 규정되는 것이다. 이 게임 규칙은 뭡니까? 꼭 적어놔야 돼. 우리에 의해 합의된 어떤 명제의 의미는요, 합의에 의해서만 규정되며 우리의 합의를 벗어나면 의미를 잃는다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로티는 뭐라 그러는 거야? 우리의 합의, 더 나아가선 의사소통, 서로서로의 말을 주고받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것도 거울 개념이 뭐예요? 이것도 결국엔 절대 진리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현대식물은 인간의 마음이 자연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며 그 거울에 반영되어 있는 어떤 확실한 절대 진리만이 근거가 될 수 있다. 루틴은 그런 거 없어. 자, 진리는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기초에 근거해야 한다는 토대주의적 관념에 얽매여 있어. 그런 건 없어.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어떤 자연의 객관적인 진리 이런 건 없고요. 모든 것은 인간의 합의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합의. 그러니까 인간의 합의와 소통이 정말 중요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넘어가면 루틴은 결국에 해석학, 자신의 해석학이 실제적으로 어떠한 도움이 되느냐? 이게 뭐다? 전체론적 특성. 뭐야? 결국에 모든 명제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대화하는 것이다. 자, 이거죠. 서로 다른 담론들 간의 대화를 촉진하면서 하나의 단일 기준, 절대 진리를 우리가 떠받드는 것 대신 다양한 진리들, 다양한 명제들끼리 소통을 주고받으면서 점점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네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정답이 결국에 여기서도 나오는 거죠. 자, 전체론에 기반하면 각각의 담론들이 서로 대화하면서 발전한다. 발견하고 상호 의존을 발견하게 함으로써 결국에 대화를 가능하게 한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추론해 보면 되겠네요. 대화가 진보를 추구해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게 뭡니까? 야, 실용적 가치가 뭡니까? 이 로티의 자유주의 해석학에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논리가 뭐야? 야, 모든 진리는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합의를 잘해야 돼. 이게 실제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진리란 말이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런 실용적 가치를 중시하는. 즉,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합의해야 진리가 나올 수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해보는. 그래야 우리 삶에 도움이 된다. 이런 실용적 가치를 중시하는 로티의 해석학적 입장은 도덕적 상대주의. 아까도 얘기했죠? 요거 여러분의 언어로 잘 정리해서 예시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저한테 정답을 좀 적어주시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 다 이런 거죠. 문제들도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다. 로티는요, 이런 거 없어. 궁극적인 토대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은 상대적이라고. 궁극적인 절대 진리. 단 하나의 절대 문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고 얘기했던 게 로티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 궁극적 토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말은 안 된대. 자, 기억은 뭐였어요? 언어 게임이었죠. 특정 맥락 속에서 우리끼리 상호작용의 결과가 뭡니까? 우리끼리 합의한 것의 결과란 말이야. 그리고 니은이 아까 뭐 전체론이었죠? 결국에는 이 서로 어떤 다른 명제들 간의 상호관계가 결국에 하나의 어떤 규칙들을 만들어낸다. 우리들의 합의. 뭐 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정답은 5번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요 부분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3번 같은 경우가 정답도 마찬가지죠. 로티는요. 명제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는 게 또 무슨 말입니까? 절대 진리야. 안 돼. 모든 명제들은 상대적이요. 객관적으로 타당한 건 없어. 모든 명제들은 서로 상대적이야. A라는 명제가 옳은 이유는 B라는 명제가 옳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모든 명제들은 상호작용하면서 상대적으로 진리가 되는 것이지 단 하나의 절대 진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합의하고 대화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오늘 거의 뭐 귀에다 때려 박았습니다. 합의에 의해서, 그쵸? 로티는
절대 진리라는 것은 없고 모든 진리는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상대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뭐다?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소통과 협력의 다른 말이 합의겠죠. 자, 상호 합의, 상호 승인이 중요하며 소통과 협력의 이론으로 기능한다. 뭐가? 로티의 자유주의 해석하기. 그쵸? 근데 오히려 비판적인 읽기. 내가 왜 요거 집중하는지 알겠지? 우리 이육순행의 키워드가 뭡니까?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거야. 그래서 로티의 너무 멋진 이 자유주의 해석하기 어떠한 비판을 받을 수 있어? 이거는 도덕적 상대주의로 이어질 수 있어. 요게 수능에 출제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딱 시작하면서 로티의 자유주의 해석학은 이런 면에서 너무너무 좋다. 하지만 로티의 자유주의 해석학 때문에 합의에 의해서 어떤 것은 도덕이 되고 어떤 것은 비도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인간의 삶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가 주제통합 지문으로 구성돼서 하나는 로티의 자유주의 해석학에 대한 긍정의 입장, 하나는 자유주의 해석학에 대한 비판의 입장 이런 식으로 나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이 수특 같은 경우는 너무 깊게 들어가셔가지고 문장들의 어떤 끌려다니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로티의 입장에 대한 배경 지식, 스키마를 머릿속에 넣어두는 게 중요하고 그 배경 지식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게 나름대로의 요약과 정제를 거쳐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다 정제해서 여러분들께 핵심을 찌르는 한 문장을 드리는 것이다. 요 문장은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다면 이육수능에서 그리고 뭐 내신 대비도 마찬가지고 이육수특을 사용한 여러 가지 어떤 시험에서 성공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재미있게 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일 문장 그쵸? 제가 넣어놨어요. 나를 의심했던 사람들한테 감사하다. 왜?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끝까지 달릴 수 있었다. 근데 저 여기다 한마디만 첨언할게요. 저는요. 나를 의심했던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나를 그 어떤 순간에도 의심하지 않고 믿어주는 사람들이야. 여러분들도 눈을 감고 생각해보면 한두 명이 떠오를 겁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겠죠. 나를 의심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나를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나를 의심하는 순간에도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 있죠. 그들을 위해서도 내가 끝까지 달려야 되고 다시 일어나야 된다. 그쵸?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잡고 나아가 봅시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글 읽느라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로티의 자유주의 해석학 기억합시다. 안녕.